1980년대에 1000포인트를 달성한 다우지수는 이후 약 30배나 커져서 2021년 현재 약 3만 포인트를 훌쩍 넘었습니다. S&P 500이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면 이 다우지수는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초우량 기업 30개의 묶음입니다. 1896년에 처음으로 지수 산출을 시작하여 1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80년대에 다우 인덱스에 1억 원을 투자했더라면 40년 후에는 약 30억 원으로 자산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 1월 6일 대한민국의 코스피 지수도 똑같이 40년 만에 30배로 커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지난 200년 동안 주식의 연평균 수익률이 10% 언저리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개별 종목을 골랐더라면 흥망성쇠의 평등한 법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 다우 지수에 편입된 종목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살아남은 회사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가장 최장기간 지수에 남아있던 종목은 엑손 모바일로서 92년입니다. CNBC 뉴스를 보면 작년에 엑손 모바일이 다우 지수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기업들은 부침을 거듭하지만 다우 지수는 여전히 건재하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이처럼 지수에 투자하여 시장 수익률만 쫓았더라도 수준급의 복리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인덱스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초보자가 직접 투자로 만족할 만한 수익을 내려면 아주 오랫동안 갈고 닦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운도 따라야 해요. 그러나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면 별다른 노력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업계에서 큰 부를 이룬 유명 인사의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버드 기금을 80억 달러에서 270억 달러로 3배나 키운 잭 마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투자 사업은 거대한 사기입니다. 펀드 매니저 중 85%에서 90%는 기준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보수와 거래 비용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펀드 가치를 갉아먹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첫째, 분산 투자하십시오. 둘째, 보수를 낮추고 인덱스 펀드를 고르라. 그리고 장기 투자하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잭 마이어도 헤지 펀드를 운영하다가 큰 실패를 맛봤습니다. 자, 요건 월스트리트의 기사인데요. 2015년경에 운용 자산이 148억 달러 정도였는데 거의 4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면 그 이후로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시장 변화를 이기는 투자의 버튼 멜키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는 사람인데 저는 이 가설이 엉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정보가 그 즉시 반영이 되어 어느 누구도 초과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말장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런 버핏이나 피터 린치, 데이비드 드레먼 등등 여러 고수들이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이 가설의 주창자가 투자를 단 한 번도 자기 돈으로 해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냥 책 몇 권 읽고 이런 가설을 말한 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어쨌든 책은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시장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는 내용만 캐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일대학 기부금 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 데이비드 스웬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금 공제 후 시장을 이기는 펀드는 겨우 4% 뿐이며 그것도 가까스로 연 0.6%포인트 앞설 뿐이다. 펀드의 96%는 뱅가드 S&P 인덱스 펀드를 따라가지 못하며 재산을 거덜낼 정도인 연 4.8%나 뒤처집니다. 투자의 고수 중 한 명인 피터 린치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P 500은 지난 10년 동안 343% 올랐다. 사루타 4배 상승이다. 일반 펀드는 283% 올랐다. 펀드 실적이 나빠지고 있고 전문가들의 수준은 더 나빠지고 있다. 일반 투자자들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오늘날의 워런 버핏을 잊게 한 스승 벤저민 그레이엄은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문을 제가 찾아서 왔는데 구글로 번역을 해 가시면서 직접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평균적인 기관의 펀드 매니저가 다우지수나 S&P 인덱스를 지속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니까 아니요. 사실상 주식 전문가들은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모순됩니다. 그 말씀은 평균적인 펀드 투자자들도 시장 지수를 따라가는데 만족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펀드를 선택할 때 최소 5년 이상의 결과를 기준으로 운용 보수 지급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인덱스 펀드가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그저 그런 수익률을 합리화하기 위한 상투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나는 투자자들이 인덱스 펀드보다 못한 결과에 만족하면서 운용 보수를 지불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워런 버핏도 스승의 말에 동조를 하지요. 적극적인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한 회사를 파악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할 정도로 지식을 갖춰야만 한다. 따라서 대다수 투자자는 상당히 높은 수익을 얻는데 만족해야 한다. 왜냐하면 투자를 업으로 삼을 만큼 시간도 결단력도 정신력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